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비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 아니 X 계정, 링크드인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원해주시는 규동남님, 눈남님, 운나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령님, 읽을 때마다 헷갈리네. 초자님, 유튜브로 정기원해주시는 JS정1891님 감사합니다. 데이터올리고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정에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그 후원해주시는 분들 아이디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해보고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음 좀 잘 해봐. 이 정도면 됐지. 발음 좀 잘 해봐. 아, 그건 아직도 영어 알파벳을 보고 그걸 한글로 뭐라고 읽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어렵긴 하죠. 그 입에 붙는 단어들이 네. 아니긴 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누가 그냥 그것만 읽어주기 같은 걸 그냥 스크립트를 틀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읽을 때마다 헷갈려갖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야 돼? 머리에 안 붙어 있어요. 약간 뭐지? 쉼표가 그게 원래 네. 아이디 만든 사람만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아, 그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아니, 그게 만약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 3개마다 쉼표 있는데 우리나라는 4개마다 단위가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뇌에 붙어야 되는 거랑 맞춰서 해석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랑 감각이 비슷해갖고 영어를 읽는다라는 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앞에 소개해주신 분이 오늘도 게스트로 나오실 거기 때문에 이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한님께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치는 데이터로부터 나온다라는 신념을 갖고 사는 밸류 크리에이터 이정아이고요. 보통은 이제 로톡이라는 서비스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로톡, 빅케이스, 로톡 뉴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로엔컴퍼니라는 곳에서 데이터 분석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방송에서 정환님께서 어떤 커리어로 지금의 데이터 분석팀의 팀장 일을 하고 계시게 되셨는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아마 그치, 이렇게 하면 지금은 데이터 분석팀의 팀장을 할 수 있지 같은 커리어를 밟아오셨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듣게 되니까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고민 있으신지가 이제 이번 화에 나올 거라 너무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조인했을 때는 데이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첫 데이터 팀 리드로 이제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팀 셋업부터 시작을 했고, 데이터 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팀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팀인지도 이제 공감이 잘 안 되어 있는 환경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크고 작은 의사결정 전에 이제 데이터부터 찾으시는 분위기와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여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직도 큰 굵직한 스타트업 외에는 이제 많은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조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도 팀장이 없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워낙 이제 이 업계에 시니어가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니어 분들이 데이터 컬처를 만들려고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레퍼런스와 팁을 드리고자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팀 팀장으로서 시니어 커리어를 갖고 계신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라게 많이 느껴지는 게 그 구글에서 분석팀에 계시는 분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는 도구적으로 오히려 R을 쓰는 게 더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 분석 거의 다 파이썬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오래된 그 데이터 분석을 훨씬 더 오래전에 했던 조직은 데이터 분석을 R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다. 그 정도로 커리어가 있단 말이야?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찾기도 모시기도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거에 앞서서 좀 리걸테크 도메인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 소개랑 저희 회사 서비스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리걸테크라는 건 이제 아시다시피 영단어 그대로 이제 법률이랑 기술의 결합을 뜻하고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IT, AI 기술을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로엔컴퍼니에서 저희 회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법률 플랫폼인 로토 그리고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도 리걸테크 서비스 중 한 영역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법률 문서 자동화라던가 판례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영역, 그리고 법률 교육, 또 온라인 분쟁 해결 등의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리걸테크는 이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면서 IT와 AI 기술을 통해서 변호사분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리걸테크 기업이 7,000개가 넘고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이 다수 등장할 정도로 리걸테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해외 발전 속도에 비해서 저희 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한 만큼 이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마 네. 그 업계에 대한 약간 보수적인 성격? 이런 게 좀 반영돼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는 국내에는 이제 30개 정도의 기업이 리걸테크 기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엄청 그게 작은 아마,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우선 정보를 취득하기도 어렵고, 그 법으로 있다 보니까 법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데 법적인 제약을 너무 열심히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정보 취득에 대한 어려움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새로 신생 기업이 그 도메인에 들어가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영역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야거든요. 비슷한 게 당연히 의료일 것 같은데, 의료도 꽤 오래 전부터 IT의 뭐라 그러면 좋을까?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펑션의 사람들이 그 도메인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너무 좋지 않은 환경, 이어갖고 성장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률도 제가 겪었던 타이밍에는 좀 여전히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 기업들이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언어 모델이라는 놈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뭔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잠재력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드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맞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도메인 널리지가 필요한데 이런 법률 분야나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높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예 그 도메인 전문성 자체가 워낙 진입점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기라는 것부터가 허들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음,
그러면 보통 이제 리걸테크에서 다루는 데이터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상상하기로는 뭔가 판례 데이터 요 정도만 떠오르는데 혹시 네. 그렇게 그 판례 데이터도 많고요. 근데 저희 로톡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의뢰인분들이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어떤 이제 법률 이슈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도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상담이나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국내 테크의 이제 대표 기업인 이제 저희 회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대표적인 서비스는 이제 로톡이 있거든요. 로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다양한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률 종합 포털입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법률적인 이슈를 내가 지금 겪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셨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시는 변호사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챗GPT한테 일단 물어볼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모르겠네요. 네. 저도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죠.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유튜브를 찾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변호사분들이나 이제 저는 아무래도 직접 변호사보다는 법에 관련돼서는 회계, 세법 요쪽이 아무래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꽤 정보가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아니면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이버 지식인. 거기에 검색을 해본다든지.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네. 뭐 직접 소송에 걸려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런 데서 정보를 얻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는 변호사분들이 있으셔야 할 텐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아는 변호사가 1명 이하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6.4명 정도는 아는 변호사가 1명도 없다고 답했고요. 그만큼 이제 법률 시장이 심각한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운 그런 레몬마켓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 그리고 선진화를 목표로 보다 많은 의뢰인들이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보다 투명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로톡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빅케이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영어로는 빅 그리고 이제 판례를 뜻하는 케이스를 합친 단어로 가장 많은 판례 데이터를 서비스하겠다라는 다짐을 담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처럼 국내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약 330만 건의 판례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판례를 포함해서 법령, 결정례, 유권 해석, 그리고 주석서, 유료 논문까지 키워드 검색 한 번으로 편리하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AI 기반 통합 법률 정보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빅케이스에서는 리걸테크의 핵심 기술인 AI 기능이 다수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 AI 연구소에서 보유한 언어 모델이나 자연어 처리를 통한 유사도 검색 기술을 활용해서 유사 판례를 추출해주는 AI 유사 판례라던가 판결 요지를 학습해 판례의 요점만 하이라이팅해주는 AI 요점 보기 뭐 등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 중인 로이어라는 이제 서비스도 출시 예정인데요. 이 서비스는 AI 기반의 변호사양 B2B 사스 서비스고요. 법률 메모 생성, 그리고 법률 서면 요약, 법률 질의응답 등의 기능을 제공해서 변호사의 업무 효율 제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건 약간 그러니까 변호사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다 같은 느낌이 드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거는 사용자가 변호사인 건 아니고, 그죠? 변호사이지 않나요? 네. 변호사가 쓰는 거예요. 네, 변호사 분들의 업무 효율성이나 이제 자동화를 이제 돕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가 챗봇 만들 때의 생각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다 많은 서비스들이 큰 범위에서 고객센터 챗봇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도메인 전문성에 대한 차별점, 그 다음에 어떤 게 자동화되어야 편리한가에 대한 그 각각의 그런 차별점들이 그런 뭐 서비스의 특별한 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로엔 컴퍼니에서는 그 전에 서비스 때문에 생겼던 도메인 전문성과 관계들 때문에 그런 니즈가 좀 더 빨리 파악되고 그것 때문에 더 잘 맞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판례를 제공한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그 판례의 원자료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정보기관에서 와요. 아, 그럼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그거를 사 오시는 건가요? 저, 네. 네, 맞아요. 음. 정보기관에서 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이제 아. RPA, 그러니까 로봇을 활용해서 정보기관에서 판례 데이터를 추출해오는 RPA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판례 데이터를 사오고 있습니다. 아, 음. 그럼 판결이 날 생길 때마다 때마다 자동으로 그냥 계속 계속 사오는 사오는 거군요. 거구나. 아. 그 전에 한번 그 데이터, 그러니까 판례를 다 사갖고 무료로 공개한 플랫폼 같은 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일단 판례 같은 경우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유료 기능 아니어도 판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음. 내가 기억하고 있던 회사가 여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쟤 아니, 좀 기억해봐. 아니,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기은님 방송 때도 그때 판례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기은님은 그거를 기자분들이 다 그거 음. 복사 못하는 그 곳에 가서 다 데이터화 했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갖고. 맞네. 기억나네. 근데 이 기자님들이 판례, 그거 하나하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이트의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조금 더 데이터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수월했었겠다. 논의라는데 좀 수월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음. 그리고 아니 근데 판례를 뭐 가져오는 것도 일이긴 일인데 이거 저도 전문성이 없으면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용어가 되게 어려울 거고, 그죠? 일반인이 다 모르는 용어들로 다 점철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죠? 그 자체로는 크게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네. 빅케이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 로스쿨에 다니시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그 법률 아. 관련돼서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 법률 쪽의 음.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활용하시는 서비스긴 해요. 아, 약간 서비스가 결국엔 B2B 같은 느낌이 있겠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음. 음, 법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자료인 거군요. 음, 네. 음. 그러면 뭔가 읽기 쉬운 것보다는 그 판례를 탐색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는 게 이 서비스의 조금 더 핵심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차피 그 도메인 맞아요. 논리가 있으니까 뭔가 읽기 쉬운 것보다는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조금 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음. 저희가 제공하는 게 이제 판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별정내, 뭐 주석서, 뭐 유권해서 뭐 이런 데이터들을 한데에 모아서 보실 수 있어서 사실 그게 아니면 저희 서비스가 아니면 이제 각자 다른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취득하시는데도 좀 시간이 소요되거든,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검색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글 검색인데 일반 검색이 아니고 판례 전문 검색 사이트 같은 느낌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검색 품질에 대해서 또 되게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단계에서 이미 텍스트 취급을 위한 노하우라든지 유사성 검색이라든지 등등의 노하우가 되게 많이 필요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로엔 컴퍼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데이터 팀의 여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을 해서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전사 각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에 기반하여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리드 혹은 이제 서포트 하는 게 저희 팀의 미션이자 이제 저희 팀이 만들어내는 가치인데,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사실 무턱대고 바로 이제 분석부터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왜냐면 음, 음, 음. 저는 이제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이 이제 얼마나 좋은 분석이었던 간에 결과 또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인사이트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이 먼저가 아니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할 때 즉시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합성, 뭐 신뢰성, 적시성이 이제 보장되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 인프라 환경부터 점검하고 이제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인하실 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나요? 100명 정도 됐어요. 지금 거기에 이제 혼자 딱 들어가신 거네요. 근데 기존에도 이제 데이터 분석가 분들은 한 2분 정도 계셨고, 근데 주니어나 이제 미들급이셨고, 이제 기획팀 소속의,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 네. 시스템을 갖추거나 그게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서 워킹했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기존의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한다라는 표현이 그것 때문에 되신 거군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네,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기존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점부터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기존에는, 저희 회사의 데이터 업무에 대한 이제 고문이신 이제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대표로 계신 업체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 업체에서 구축을 해주신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빠른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 포인트나 유지 부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축을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불편한 점이 좀 많았고, 또 이제 운영 DB를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바라보고 있어서 좀 이제 위험한 아키텍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비스랑 데이터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기술력과 역량으로 이제 개선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구축해보자라는 이제 목소리를 내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영향도를 제로로 낮추기 위해서 이제 카프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운영 DB에 대한 미러 DB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데이터 활용하는데 불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서비스 DB를 이제 몽고DB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몽고DB는 아시겠지만 이제 NoSQL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키마가 고정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동적 스키마 형태라서 같은 컬렉션 안에 있는 다큐멘트들끼리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어서 다큐멘트들의 키나 키의 개수, 데이터형 등의 값이 모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파이프라인에서는 이런 이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관리 포인트가 최소가 이제 그 업체 쪽의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누락이나 이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키마, 키 타입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게끔 그냥 다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모두 통일해서 저희 DW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이제 그 스트링 자체를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던가 캐스트 함수를 써서 매번 이제 파싱을 하고 형변환을 하면서 이제 사용해야 됐어가지고 로직이 이제 엄청 복잡하고 좀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그리고 그때 또 마침 이제 때마침 저희가 이제 DW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빅쿼리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빅쿼리에서 데이터 타입 중에 제이슨 타입을 지원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 타입으로 변경을 했고, ETL 할 때도 제이슨 그 키값에 대해서 이제 백단에서 미리 이제 선언을 해주고 데이터를 인설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집을 하면서 그 때문에 이제 데이터 조회하는 데 드는 번거로움에 대한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프리팩트라고 하는 이제 에어플로우랑 비슷한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툴인데요. 이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신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거의 유즈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걷어냈고 레퍼런스가 많고 좀 사용하기 익숙한 에어플로우로 스케줄러를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인설트만 되는 이제 로그성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풀 스캔할 필요가 없고 이제 증분량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을 해오도록 하는 거나 뭐 모니터링 기능도 이제 추가를 해서 ETL 할 때 오류가 있거나 이제 소스와 타겟의 데이터 건수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알럿을 주는 이런 부가 기능까지 추가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우선 여기까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느 레벨로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분석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구축하는 작업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원천에서 데이터를 저희 쪽 DW 수집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개선을 한 사례를 소개를 드린 거죠.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까 그 최초의 인프라를 외부 전문 업체에서 구축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분석하는 분들도 되게 답답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아까 두 분의 분석가가 네, 있었다고 근데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한 분도 계시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업체에서 구축해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의존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를 손댈 수 있는 분은 없었던 거군요. 나오는 대로만 쓸 수 네. 있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간 그렇군요. 방송 중에 계속 얘기했던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데 한 명의 채용으로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제 외주였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정화님 덕분에 내재화가 가능한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에 가까운 것 같고 그 전에 그 상태인 건 사실 볼 수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같은 상태였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보기도 힘들었다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신 그 상태에서의 선택이 내재화가 됐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근데 정아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 이 일을 맡아서 직접 해주신 엔지니어 분들이 따로 있었나요? 이렇게 설계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직접 수행할? 네. 그래서 그 구현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팀 분들의 지원을 좀 받았었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그렇군요. 같더라고요. 그때 그 인프랩에서도 인프랩 그 향로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실 때도 데이터 엔지니어링만을 채용하기가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 맡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개발팀의 인프라팀 정도의 범위의 분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다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비슷하게 맞아요. 하시지 않았을까. 네. 아마 큰 틀에서 이런 게 지금 우리 회사한테 적합해라는 의사결정이랑 설계들을 진행하셨을 테고 그거를 설득해서 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라는 반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집된 원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확보를 했고, 이제는 또 두 번째 스텝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갖추는 일을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져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단발성 요청이 오면 이제 그거를 처리해주고 끝. 이렇게다 보니까 중요한 데이터나 리포트나 인사이트들이 이제 내재화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파편화되거나 이제 휘발되고 있었고,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는 DW 내 오브젝트들이 너무 많은데 까보면 이게 중복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좀 유저 액션을 트래킹할 수 있는 어트리뷰션 툴도 여러 개를 사용을 했었는데 명확한 오너십 정의가 안 되어 있고, 뭐 지표에 대한 표준도 없고, 그리고 이벤트 설정도 필요한 사람이 각자 정의해보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표라고 해도 사실 원천이 다르고 또 보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수치가 나와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발생하고 또 이제 일관된 인사이트를 얻기도 힘든 이제 이런 구조였어요. 기존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하고 있던 여러 개의 어트리뷰션 툴을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고요. 이 이벤트 텍소노미에 대한 오너십이나 이제 툴에 로깅되고 또 소비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툴 자체를 운영하는 롤을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모두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서비스의 주요한 KPI 지표에 대해서도 관련한 이해관계 부서분들을 이제 모두 모셔다 놓고 기준에 대해서 전사 표준을 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표준에는 이 지표를 집계하는 이제 소스 데이터는 어디 거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기간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날짜 데이터를 사용하고, 뭐 또 이제 지표와 관련된 용어도 이제 저마다 쓰는 용어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전화 시키는 등의 이제 세세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마트 구축인데요. 네, 저는 이제 데이터 컬처가 정착되려면 이제 전사 구성원들 자체도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문해력을 성장시키는 것 또한 이제 우리 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려면 우선은 이제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이제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마트를 구축할 때 컨셉을 비즈니스 요건을 녹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비스를 잘 모르고 데이터는 더더욱 모르는 이제 오늘 입사한 신규 입사자가 보더라도 이 테이블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 SQL의 지식이 없더라도 select from where 정도만 알아도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컨셉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하나의 테이블에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비정교화된 구조로 이제 만들고요. 코드화, 원천에서는 이제 다 코드화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이터도 최대한 이제 영단어나 이제 한글로 풀어서 이제 저장을 해서 데이터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데이터 카탈로그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희 팀에 별도로 이제 문의하지 않으셔도 필요한 정보가 어떤 테이블 그리고 어떤 컬럼에 남고 있는지 이제 쉽게 알 수 있게 했고, 마지막으로 팀 내부적으로는 그때 이제 배치 코드도 GitHub에 올려서 형상 관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GitHub 액션을 활용해서 CI/CD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자동 배포를 통해 이제 휴먼 에러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하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스텝인 신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랑 이 데이터 거버넌스 하는 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돼요. 6개월이요? 네. 네. 참,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지금 우선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는 이런 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전에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이전에 회사에 계셨을 때 이런 방법론들을 습득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른 회사에 이렇게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그런 방법 자체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셨는지 궁금해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자예요? 별도로 데이터 거버넌스는 이런 방법론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뭔가 학습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기존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런 순서들이 좀 머리에 잡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회사에서 적용을 해보면서 이제 다듬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면서 좀 답답했던 것들, 이런 게 좀 세팅이 되어 있어야 같이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다가 요게 이제 자리가 한번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구현해 보실 수 있게 된 거군요.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던 좀 이상적인 구조들을. 네, 그러면은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데 6개월 만에 이게 돼요? 이게 6개월 만에 된다고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사실 그 데이터 분석팀 이제 팀장으로 이제 뽑아 주셨을 때 경영진 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그리고 이제 협업 동료분들도 생각했을 때 분석팀이니까 이제 분석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리포트를 이제 내놓아라.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네, 이제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인프라 작업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까도 이전 회차에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최대한 그 작업을 집약적으로 빨리 완성을 시켜놔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래 분석으로 끌 수가 뭔가를 없었던. 보여드렸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데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데, 우선 설득하기 힘들었다도 공감이 가고, 지금 거기까지 6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놀라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씩이나 기다린 거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간 과정의 조율을 어떻게 해내신 걸까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근데 시기를 완전히 6개월 정도 쓸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정해놓고 한 건가요? 이 정도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예. 제가 모든 업무를 스탑을 하고 이 업무부터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그쵸, 그쵸. 분석을 조금 인사이트를 내면서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거여가지고 네. 겉에서 보실 때는 결과물이 이제 나오긴 했었어요. 나오긴 하는데 이제 뒤에서는 저는 백단에는 그게 먼저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일을 했던 거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그 일을 두 개를 다 하셨다는 거네요. 원래 해 주길 원했던 그 결과물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더해서 네. 요청하진 않았지만 정화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도 같이 하셨고 근데 두 개가 다 펑크가 안 났고 하나는 펑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다행히. 그러니까요. 다행히 안 났어요. 야, 와 진짜 너무 네, 야. 그리고 그것도 궁금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은 어렵지 않나요? 네, 뭐 어렵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서비스 도메인 정도는 일단 서비스의 어떤 서비스다라는 것 자체는 좀 알고 계셔야지 데이터도 이제 이해하실 수는 있을 텐데, 이제 그만큼 이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알기 쉽게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럼 어느 정도 그 목적성이 지금은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대시보드 다루는 법을 잠깐 설명해 주면 어느 정도는 금방 쓸 수 있는 정도인가요? 네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분들도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트가 없었던 시절에는 마케터분들은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제 SQL 역량도 크게 높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전에는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꼭 저희 팀의 품을 이제 팔아서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트가 구축되어 있고 이 마트만 보시면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효율성이 좋아졌다라는 이제 평을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위에서 보기에는 잘했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신임을 해주셨던 거죠. 이게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중요한 거였구나. 네.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지표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도 안 해본 일이 아닌데 그렇게 빨리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 감각에는. 이해관계자도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합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합치는 거를 논의하는 시간을 쓰게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후루룩 하셨던 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처럼 얘기하셔갖고 보통 그거 하다가 의상하고 멱살 잡는 거거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지지부진해진단 말이야. 이게 안 끝나면 뒤에를 못 하는데 그게 안 끝나. 일은 그러니까 해내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결국엔 해내지 못하는 단계에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신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드네요. 근데 이제 우선은 그 협업하시는 타 부서분들도 여기에 되게 답답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수치를 뽑아서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가 이렇다니까 우린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타 팀에서는 아닌데 내가 보니까 수치가 이런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본인들도 답답함을 느끼고 이걸 제발 누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니즈들이 있으셔서 더 빨리 됐던 것 같아요. 교통정리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근데 정리해 맞아요. 주실 분이 왔다 이렇게 된 거군요. 결국 회사가 좋은 회사였다. 그렇게 돼? 그럼요. 그거의 문제의식과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인재들이 모여있는 회사란 뜻이잖아요.
아니면 또 적당한 타이밍에 정아님이 오셨다는 생각도 드네요. 딱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맞아요, 필요할 때 맞아요. 딱 가셨으니까 긁어줄 음. 사람이 딱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설득하고 하려면 진짜 고역이잖아요. 근데 네, 너무 그건 이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설득이 필요 없었다는 거니까. 그죠? 네, 그게 맞아요. 제가 느꼈던 타이밍의 일이었던 것 같네요. 예, 음. 예.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데이터 리터러시가 되게 최근 몇 년 새 많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용어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으나 쌓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누구는 이거는 뭐 타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수학적인 그런 능력을 타고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정아 님이 생각하신 어떤 방향성이 있나요? 뭐 교육 일도 하셨다고 하니까 데이터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교육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이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슈를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해결법에 대한 이제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 의견이 맞다라는 것을 다른 그 조직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데이터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들이밀어야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의견에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그런 음.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분석 자체의 어떤 기법들이 아니고 일단 문제가 먼저 네, 있고 일단. 여기에 필요한 네.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접근하는 게 맞아요. 우선이다라는 거군요. 근데 보통은 통계학부터 공부하고 머신러닝부터 공부하니까 그죠? 어디에 쓸지 모르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거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또 아. 어렵잖아요. 어려웠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시는 면이 있어서, 일단 본인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음. 차근차근 채워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정환님이 이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데이터 프로덕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에 가깝게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초반에 저희 방송 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 데이터 메시라든지 데이터 프로덕이라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정환님이 표현해주신 다른 사람들이 쓰기 쉽게 제공한다의 맥락이거든요. 그게 어, 회사 내부의 사람들끼리 소통할 때의 도구들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조금 더 노력해서 만들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직원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부르게 되는 맥락도 그것 때문인데 내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수준의 결과물로서 지금 데이터 인프라를 접근하고 계셨던 거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 데이터 리터러시가 조금 그러니까 자기의 니즈까지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나머지는 더 서포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잘 어, 맞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합성, 이제 신뢰성, 접근성, 그리고 재사용성이 확보된 이제 데이터 분석 환경을 갖추는 이제 데이터 민주화라고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음, 데이터 음. 민주화 작업을 했고요. 이 토대를 만든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분석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직접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무를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전사 지표 표준에 근거를 해서 우리 제품의 KPI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지표의 급등이나 급락에 대한 이슈를 이제 빠르게 캐치해서
원인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대시보드나 또 이제 각 팀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데이터적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적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각 팀별 맞춤 데이터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프로덕트 단에서는 서비스의 각 기능별로 수요 사이드인 이제 의뢰인 측면의 사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대시보드를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액티브 유저라던가 PV라던가 뭐 이용 건수, 전환율, 퍼널 분석 같은 것들을 토대로 이제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업 전략이나 영업팀에게는 공급 사이드의 이제 변호사의 활동성이나 성과 또는 이제 만족도, 광고 리텐션 등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사이드에서는 유입 채널이랑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에 대한 성과 측면에 이제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고요. PR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률 트렌드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언론에 홍보할 근거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를 하나둘 내면서 점점 데이터 팀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팀에는 이런 도움을 주실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쇼 앤 프루브가 된 상태에서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에 대한 의사결정에 좀 더 깊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팀 업무 영역을 이제 점차 넓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PDA로서 프로덕트 어널리스트로서 이제 프로덕트 단의 제품 개선 포인트를 이제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제품 업데이트에 있어서 백로그에 여러 아젠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것이 의뢰인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또 어떤 아젠다가 우리의 그 목표, 지표 성장을 견인해줄 사안인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 분석을 해서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신규 피처가 릴리즈 됐을 때는 이후 성과를 분석해서 점검을 하고, 사이드 이펙트나 추가 개선점을 찾아 적용하는 그로스 해킹 활동을 이제 데이터 드리븐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리드를 하고요. 서비스 정책 기획에도 참여를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목적 달성 속도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석이나 사업 전략 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고 또 비용은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 기업 홍보나 투자, 뭐 경영에 있어서도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관련의 것들을 사실 처음에 들어가고부터 계속 진행되시면서 팀도 만들어 나가셨을 거잖아요. 네. 그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음. 것만 봐서는 거의 한 100명쯤이 일한 것 같은데. 지금 분석가가 팀에 몇 분이 더 계세요? 정아님 밑에?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저희 팀원은 지금 현재 1명이에요. 그렇게 안 놀랄 수 있죠? 예? 뭐라고요? 왜요? 아니, 앞에 납득될 다른 만한 사람들이 설명을 있었다면서. 네. 네, 이제 분석가 2분이 계셨는데, 이제, 네, 뭐, 이직을 하시게 되면서, 네, 팀원 1명으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저 혼자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 중에 저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네, 요 근래에 사실 팀원을 다시 뽑아서 이제 2명이 됐어요. 왜죠? 야, 와. 지금 그러네요. 최근에 뽑으신 분의 온보딩 얘기들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선발할 때 직접 팀장님이 하셨나요? 그러시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럼 뭐, 선발 이렇게, 과정. 네네.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뽑으셨는지, 아니면, 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같은 기준이 있었을지가부터 해갖고. 나 같은 사람 와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나처럼 일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그래서 올라운더 두루두루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충분히 습득하시면서 좀, 그 역할에 제한을 두지 않고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을, 그리고 기존에 해보지 않은 일이더라도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을 조금, 네, 주요하게 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정지향형인 사람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변화를 추구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런 팀을 꾸리고 싶고,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감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같이 이제 팔로워로서 저를 이제 서포트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이제 좀 주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이번 채용은 사실 공개 채용이 아니었는데 비공개 채용으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제안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그 링크드인에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좋은 데이터 분석 팀이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글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제 글을 보시고 좀 공감하셨던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좀 빠르게 팀워크를 내면서 같이 이제 네,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좀 네, 채용을 했었어요. 비공개 채용을. 음, 음. 제가 본 게 그 글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아요. 보고 네, 먼저 채용 방송 제안을 먼저 드렸었고, 네, 사람을 근데 찾습니다 이제 그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여러 이슈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회사의 내부 사정이 좀 있어갖고 좀 다른 걸로 얘기를 해보자 정도 하다가 지금 기꺼이 나와주신 거라서 저는 지금 요 내용이 지금 너무 기대되고 재밌고 지금 감사하고 약간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뭐 결과적으로 채용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아님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석가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네네. 음.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어. 이런 팀에서, 이런 팀장과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뽑았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저는 음. 그냥 드는 생각은 되게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분석가는 데이터 주면 데이터만 분석해서 거기에서만 인사이트를 내고, 거기에서 뭐 쪼끔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분석 기법을 좀 바꾼다거나 정도? 혹은 뭐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는 정도? 일을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보통 분석가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분석가의 업무가 그런 거니까. 근데 정아님이 하신 업무들을 보면은 인제 그런 정도를 넘어서잖아요. 아예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부터 같이 고민을 하는 일들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사람들 좀 보실 때? 근데 제가 만나본 지원자분들은 이제 하나같이, 내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였을 때 그 반대의 영역을 이제 내가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대의 영역에 대한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 회사에서는 엔지니어링부터 분석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셨던 분들이 꽤 계셨어요. 오히려 다양한 일을 할 수 네. 있다는 것이 선호 조건이 네. 되는 거군요. 공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채용할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에게 뭔가 그런 업무 서비스를 제공도 하지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범위가 아마 그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채용할 때 좀 여지가 있을 것 같고, 팀을 지금 어떻게 더 구성하고 계세요? 지금 한 분 계시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좋겠다 약간 이런 구상이 있으실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하거나 데이터 엔지니어를 채용하거나 이게 특정 영역에 있어서만 채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든지 좋으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도전을 하고 싶고 그쪽 역량도 쌓을 수 있는데 이제 의지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좀 채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지 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업무 영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넓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사 데이터 문화를 만든다, 데이터로 조직 문화를 만든다라는 이제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에 좀 동조가 많이 되시고 나도 이 꿈을 이루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동기부여도 되시는 그런 분들을 일단 찾고 있어요. 그 마인드셋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 능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오시면 사실 제가 채워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셋이나 태도 같은 부분은 그건 이제 가르쳐 드린다고 그게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갖춰져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부족한 역량은 제가 이제 채워드리고 끌어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스킬셋보다는 마인드셋이 더 우선이다. 요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마인드셋이 더 기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스킬셋도 일단 최소한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툴이라던가 아니면 그 DB에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툴 사용이라던가 뭐 통계적인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긴 하지만 최소한의 것은 갖추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더 기본이 되는 거는 저는 태도,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데이터 팀에서 주요하게 또 이제 대시보드 기획해 가지고 그런 지표를 어찌 보면 시각화하는 일들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데이터 분석팀에서 이제 이런 시각화적인 스킬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답변이 그 맞으실까요? 기회님 질문을 아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죠. 그 이제 기회님이 아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전문가가 있는데 혹시 로엔 컴퍼니에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인 너무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너무 필요한데요. 너무 필요해요. 너무 아, 너무 필요해요. 필요하답니다. 네. 그 펑션 혹시 비어있지 네. 않냐? 약간 이런 요 거 물어보신 시점에 거지. 꼭 필요한 그런 포지션이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런 거죠.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기은님한테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이고야. 그런 의도는 네. 아니었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정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전히 많지만, 혹시 지금 한 가지 정도만 더 공유해 주시다면 그거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사실 이렇게 분석을 통해 나온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또 전파하는 데 진심을 좀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주의 아하 포인트라는 콘텐츠를 이제 매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매주 이제 저희 팀에서 분석했던 내용 중에 핵심만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랑 분석 결론이랑 그리고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핵심만 요약을 해서 공유드리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본인 업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은 인사이트도 이제 접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전사 구성원 모두가 이제 우리의 서비스와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더불어서 그 컨텐츠 공유 채널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해석이랑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 생각들을 이제 디벨롭해서 서비스 개선 포인트가 도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구성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네, 여기까지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또 좀 많이 늦어져서 저희 또 들은 사람들 소감 공유 한번 하고 정환님 공유해주신 소감 듣고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님? 네. 저는 우선 뭔가 데이터 분석팀에서 데이터 팀에서 리드로 계신다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고 요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뭔가 데이터의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전사의 데이터 컬처를 좀 확립하는 데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아, 이런 포인트가 훨씬 중요하겠구나. 더 나은, 더 좋은 분석을 위해서는 요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김 팀장님? 네. 그 지난 시간에 정화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정원님이 좀 그 기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여러 사람들이 좀 일을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듣잖아요. 뭐 선한 영향력 이런 표현도 많이 듣고. 그 저는 평소에 그게 되게 허울 좋은 이야기다. '누가 그걸 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오늘 네 느꼈고요. 왜냐면 말씀하셨던 일들이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편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 오셨던 거니까 정하님 같은 일을 하는 분들 덕분에 여러 사람들이 좀 편하고 즐겁게 일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아마 또 그 여러 조직에 있는 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정하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걸 그래서 더 신뢰하고 어떤 요청을 하셨을 때 잘 따라 주니까 아마도 그래서 되게 단기간 안에 그런 '멋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하신 일 이후에 앞으로 지금 계시는 조직에서 뭘 더 하고 싶으신지가 하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냥 정아님의 이 커리어 패스 전체를 조망한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 같은 것이 있는지 네 고런 얘기를 좀 답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컬처? 그러니까 데이터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제 궁극적인 이 회사에서 제가 해야 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팀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거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리드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제는 좀 더 이제 나가서, 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아. 통해서 인사이트를 추출하시고, 그걸 통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실 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좀 주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음. 이제 제 커리어에 있어서의 최종 목표는 저는 1회차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음. 이제는 거창하진 후황양성이라고 하면 사실 거창하긴 한데 좋은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좋은 데이터 분석가를 만들어내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유저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유저분들한테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꾸 이렇게 감화받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답이었어요. 네. 그래서 소감이 끝인가요? 네네. 좋아요. 그러면 제 소감 먼저 하게 되면 우선 이 방송을 들으시는 CEO님 빨리 정한님을 스카우트 하십시오.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아이, 지금 이 몸값 회사 대표님도 많이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올라가시겠는데? 예,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가시겠는데? 그리고, 아니, 로엔 컴퍼니도 마찬가지지. 잡으시려면 더 올리셔야 된다. 아. 대표님 이거 듣고 계시죠? 정말 손에 꼽히는 일이라는 거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민들이 좀 많아지네요. 지금 저의 상황이나 저의 지금의 스테이지 같은 것들을 보고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데,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지금 당장 비교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같은 목표나 이런 걸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들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시점 때 저는 못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돌이켜 저를 생각을 해보면 같은 걸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해내신 걸까? 그리고 지금 앞에 있었던 것들이 좀 힌트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협조나 도움을 같이 쓰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더 저에게는 보였던 지점, 제가 보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야 같은 이제 조금 더 추상화된 레이어가 더 높은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저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카테고리의 일들 중에 겨우 하나 정도를 저는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리고 그것도 아직도 하고 있는 중. 그리고 그 카테고리의 것들이 머릿속에 저도 있긴 있어서 해야지 해놓고 하나 허덕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난 다 했는데 메론 같은 걸로 들어갔고 아니야 좀 잘해보자 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간의 경험치나 이제 지금 해오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것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환님 방송 참여해 주시고 얘기해 주신 거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데이터 팀의 여정을 설명드려 봤잖아요. 그래서 1화의 주제와 맥을 좀 함께 해보자면 아마 이제는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였다면 아마 절대 해내지 못했을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넓은 영역에 걸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제너럴리스트이자 올라운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의 이야기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서 고민이 많거나 그리고 이제 사내 데이터 컬처를 정착시키고 업무 영역을 확장시켜서 회사와 제품 성장에 좀 더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오래돼갖고 더 지금 사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니 빨리 나오시라고 해갖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지점이었는데 아니 얼마나 얘기할 게 많으신데 요거만 하신 거네요 지금. 그래갖고 아 얘기 더 많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더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만약에 좋은 주제로 저희가 혹시 제안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네, 말씀하신 또 것처럼 불러주세요. 네네 아마 특정 주제로 이제 하나하나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었던 시간이었고요. 그거는 또 저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정환님을 모셔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다음번에 꼭 정환님을 모시고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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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